양배추와 브로콜리, 둘 다 항암채소, 건강채소로 유명하죠. 위 건강, 대장 건강, 다이어트, 혈관 청소까지 좋다고 해서 하루 한 끼 이상 챙겨 드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양배추를 주스처럼 갈아 드셨는데 몇 달 후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무릎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요산 수치도 높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만 전해드리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장점과 위험성을 모두 알려드리고 어르신 건강 상태별 안전한 섭취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채소를 드실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입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모두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늘며 부종과 추위를 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드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이 날것으로 많이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 부담입니다. 브로콜리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고 양배추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건강한 장에는 좋은 자극이지만 위염, 위축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은 이 자극이 설사, 복통, 가스 차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데치지 않고 샐러드로 자주 드시던 한 60대 여성분은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 때문에 식사를 줄이게 되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요산 수치 상승 위험입니다. 브로콜리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이 있는 분은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거나 열감이 생기는 통풍 발작은 한 번 오면 며칠씩 고생하게 되죠. 양배추는 퓨린이 적지만 소화 효소 억제 성분이 있어 위장 기능이 약한 분에겐 오히려 흡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소 손실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조리 온도와 시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물에 오래 삶거나 강한 열에 오래 노출되면 효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이 푹 삶아야 부드럽다고 오래 끓이시는 경우 좋은 성분을 버리시는 셈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섭취 방법과 양 조절 실패입니다. 두 채소 모두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생으로 많이 먹거나 질환에 맞지 않게 조리하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 위장 질환, 통풍, 신장 문제,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질환별로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안전하게 드시는 법, 좋은 조합과 나쁜 조합, 그리고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하루에 2% 4장에서 6장, 무게로는 7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평소 위장 건강이 좋은 분이라면 샐러드나 쌈 채소로 생양배추를 드셔도 괜찮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위가 예민한 분이라면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데칠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1, 2분만 살짝 익히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줄어들면서도 비타민C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좋은 조합으로는 파프리카, 토마토, 레몬이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레몬의 구연산이 양배추 속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산화 작용이 강해집니다. 특히 위염이 있는 분은 레몬 대신 단맛이 나는 과일을 곁들이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쁜 조합으로는 고구마, 감자 같은 전분질 식품이 있습니다.
전분이 소화 속도를 늦춰서 양배추의 섬유질과 만나면 장내 발효가 활발해지고 가스가 많이 차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질환별 맞춤 팁으로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데친 양배추를 곱게 갈아 죽이나 수프에 넣어 드시면 위 점막 보호 효과가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가열 조리 후 드시고 가능하다면 김, 다시마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과 곁들이세요. 혈당 관리 중인 분은 양배추 자체는 혈당 부담이 거의 없지만 양념으로 설탕이나 마요네즈를 넣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법은 비타민 손실을 막기 위해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잘라놓았다면 단면이 마르지 않도록 랩으로 단단히 씌우고 가능한 한 2, 3일 안에 드세요.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면 수분이 덜 빠져 아삭함이 오래 갑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는 하루에 꽃송이 5개에서 8개, 약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하지만 이 성분들은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데칠 때는 뚜껑을 열고 1, 2분만 살짝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색이 탁해지고 질감이 무르며 영양 손실이 커집니다. 좋은 조합으로는 올리브유, 해바라기씨, 견과류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속 지용성 비타민과 설포라판이 지방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데친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 볶은 아몬드를 곁들이면 영양 흡수와 포만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나쁜 조합은 고단백 고기 과다 섭취입니다. 브로콜리 자체에도 퓨린이 꽤 들어있는데 여기에 붉은 고기나 내장을 많이 드시면 통풍 발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너무 짠 양념과 함께 드시면 나트륨 과잉이 되어 브로콜리의 칼륨과 함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질환별 맞춤 팁으로는 통풍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은 브로콜리를 주 2, 3회, 한 번에 꽃송이 3, 4개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시고 식이섬유가 많은 다른 채소와 함께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생식은 피하고 데친 뒤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국이나 다시마 요리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보관법은 씻지 않은 상태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브로콜리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드시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헹구지 말고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가 세척하면 벌레나 이물질이 잘 제거됩니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데친 후 물기를 완전히 빼고 냉동하면 1, 2개월은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분명 건강에 유익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와 조리 방법이 무시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섭취량과 조합만 지켜도 부작용 없이 두 채소의 장점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시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